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다렸어요. 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박균택 의원님 하면 신사 중에 신사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곽규택이 이름도 비슷해. 곽규택 그 말, 아이고 인간이 어쩌면 그러냐. 근데 그때 막 혼을 내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목소리는 박균택 의원님 목소리인데 저렇게 막 호통치는 분이 아닌데 그랬거든요. 근데 박 의원님 맞더라고요. 예. 그 영상 혹시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자기 형제란 말처럼 당대표를 지켜드리세요. 당대표.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씨가 그렇게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례합니다. 무례한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완전히 정말 실수했어. 예의 좀 지키시라고요. 할 말들이 따로 있지.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한테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박준택 너무 무례해. 박균택,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 되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사람이래.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아니, 남편이 왜 가서 당신이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당국을 하라고. 네가 자리만 잘못했죠. 법사위원을 가족을 왜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못했어요. 이 당에 물어봐. 네가 잘했는지. 정말로 그때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근데 곽규택하고 혼내셨는데 또 박균택 그러더라고요. 예, 검사 후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예.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인간이 참 못됐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박지원 의원 사모님 돌아가신 걸 몰랐겠죠. 몰라서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사모님 뭐 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 얼른 그거는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래야지.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예. 참. 예. 그러니까 저 검사들 다 또 지금 욕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아이고 박균택 또 그래요. 그걸 좀 따로 불러서 혼 안 냈습니까? 예. 평소에 선배 의원들이 그렇게 곽규택 의원 또는 곽규택 이렇게 반말하면 나이 먹은 선배들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왜 반말하냐고 따지는 친구입니다. 선배가 그러는 것은 품위의 문제이겠지만은 후배가 그러는 것은 그건 인간 자질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국회 와서 어느 직급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날 저도 모르게 반말이 처음 나간 것 같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거 좀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계속 그러길래 네 당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당원 국힘 의원들이 다 그냥 뭐 아무 말을 않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분위기를 차렸는지 나중에 와서 뭐 좀 자기가 실수했다고 박지원 의원님께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런 짓을 하면 우리 고향 광주에서는 호로 상놈 새끼라고 그래요. 예. 못된 그렇습니다. 거죠. 아이고 참. 근데 요즘 법사위 보면은 완전히 나경원 의원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 법사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 진행을 막으려고 들어온 사람 같이 행동해요. 예. 그 진행을 막는 것이 목표고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간사 선임권이 부결이 됐으니까 12월 달까지는 아예 다시 논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계속 요구를 하면서 저렇게 오전 내내 뭐 행패를 부리고 오후에야 회의가 시작되게끔 만들었던 적을 보면은 아마 본인을 그냥 부각시키는 수단이 그것인 것 같고 아마 국힘이 계속 저 간사 선임을 새로운 인물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저런 식으로 깽판을 놓는 국회를 만들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깽판이죠.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또 남편이 또 법원장이고 그러면은 자기가 법사위로 오면 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당장 그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예. 남편이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여보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참나. 그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아닌데. 근데 계속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사위는? 계속 저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존재를 가야 인정하지 됩니까? 않고 예. 얘기할 시간을 주지를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걸 그대로 참고 예. 아무 역할도 못하게 않고서 그냥 뭐 참아주는 것, 이게 국민들께서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걱정에 대해서 한번 법사위 사정 여쭤봤고요. 오시면 맨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나올까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5월 14일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예. 나오지 않아서 뭐 다른 분들 참고인들 상대로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오면은 본인을 상대로 한 질문을 못 하겠지만 예. 거기에 나오는 참고인들을 상대로 그 어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문제, 대법원의 문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도록 최대한 부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2번에 걸쳐서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해석을 석연치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났다는 것이 핵심인데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만났다는 뜻이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답변이 그 기간 중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났고 다른 시점에 만났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셈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을 본인이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할 텐데 말을 못하는 그 배경들도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그 대법관이 13명 중에 그 11명이 기록도 안 읽고 7만 쪽에 이르는 사건의 기록도 보지도 않고 재판을 했던 그 경위, 이틀 만에 표결로 결정을 해버렸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과연 저런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남아있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 문제점을 저는 국민들께 최대한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침에 국회 의원식 의장 만났거든요. 혹시 그거 좀 봐주라 이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닐까요? 아마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법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의 뜻이 완강하다 보니까 아마 국회의장님께 뭐 좀 호소를 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민들이 그 불신하는 재판을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국민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서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보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던데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서 열기로 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르게 사전 논의도 없이 기습상정해서 의결했다고 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아마 분위기로 봐서 원내대표님하고 추미애 위원장님 사이에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저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이냐,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고민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혹 그 어떤 제기가 한덕수와의 만남에 대한 의혹 제기가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상황. 그리고 또 세종시에 가서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언급하는 이런 그 발언상의 그 부적절한 발언. 여러 가지 그 배경 하에서 아마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 저도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그 결정 자체 정말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뭔가 후회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원내대표님과의 그 어떤 입장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 드린 것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그분의 또 요청사항을 또 존중하기 위한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와 상의 없이 했다고는 할 수가 있으나 법사위가 이렇게 조의대 청문회 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지금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봐도 그렇게 의혹이 쌓여 있고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 뭐 시기를 조절하자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5월 달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면 더 시기를 보자면 언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원내대표님께 그 사전에 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 본다면 물론 뭐 위원장님의 영역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그 원내대표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조의대가 안 나오면 고발을 할 거다. 고발할 수는 있죠. 예, 맞습니다.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원들 가운데 많습니까? 아직 그 문제는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서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찬성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안 나오면 이제 그때 논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예, 지금 미리 논의할 일은 아닌 것 박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나오면 고발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하면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뭐 징역형과 벌금형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부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거든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만약에 불출석을 하거나 나오더라도 의혹을 해명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히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거라고 어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탄핵 여부를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은 그 뭐 9월 30일 이후에 좀 더 숙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예.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예. 참고인 아까 얘기하셨는데 참고인 중에 정규재 주필이 눈에 띄던데 예. 정규재 주필은 왜 참고인으로 부르신 거죠? 아, 그분을 포함시킨 것은 그 아마 다른 어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사법부 전체를 망신을 시키고 어떤 정치 속으로 뛰어든 판결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한단 말이냐라고 그 어떤 그 칼럼을 입장을 예, 한번 밝히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직위원도 들어가 있던데요. 예. 증인으로. 예. 직위원은 나올까요? 아마 거기도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정도의 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재판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직위원은 지금 그 지난번에 룸사롱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 착수한 지가 지금 5달 지났거든요. 예. 근데 아무 말이 없죠, 지금. 예,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답니까? 아마 무슨 뭐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수사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뭐 아마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공수처는 원래 항상 뜸을 몇 년씩 들이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거 서로 미루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이고 참. 공수처 사실은 이제 검찰이 해체되면서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 공수처가 그 자체가 힘이 없는 것보다도 윤석열 정권에서 힘을 싹 빼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난 뒤에도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란 사건 수사를 잘 못했다. 김건희 국정 그 개입 비리를 잘 못했다. 그 이해를 합니다. 인원이 적은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최상목 여기가 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 안 하고 헌재가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버텼던 이 상황. 이것은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예. 헌재가 결론까지 내줬으니까요. 그냥 결정문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상목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처벌받았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급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뇌물의 방조범으로 모든 것이 다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 있고
본인이 돈을 걷는 역할을 했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명목은 다른 핑계를 대겠지만 그러면 그것도 결정문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 신문조사 한번 받고 결정문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만 또 핑계 댈 수도 없는 자기 내재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수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의원님? 그래도 그 우리 민주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기대를 갖고 출범시켰던 기관인데 5년간 못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5년 됐나요? 예, 할 일이 그렇습니다. 하도 없어가지고. 예. 거의 5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좀 더 일을 잘하게 좀 밀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임기를 늘리고 그리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늘리는 그 조치에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수사기소 그 분리의 원칙이 공수처에서는 지금 예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 그 수사기관이라는 걸 생각해서 예. 조금 그 수사 그 대상자를 조금 줄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도 일은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지금 그 심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검법 개정안에는 빠졌는데 전담 재판부 설치는 지금 한다가 당론입니까? 가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론은 아니고 당의 다수 의원들의 예.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대응해서 지금 법원행정처가 고법 항소심에 예. 2차 재판 때에는 뭔가 좀 재판부를 구성을 신속하게 하도록 연구하고 있다라고 예. 발표를 예. 했는데 그건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1심이 중요하죠. 예, 당장 국민이 지금 1심을 답답해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직위원에게 맡기겠다는 그 태도. 그리고 2심에서도 어떤 그 법관 선정을 외부 인사들,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내부적으로 또 그것도 배당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심 이후에 신속 재판만 가능한 것이 되지 더 중요한 그 공정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국민의 의사가 관철되게 만드는 이런 그 외부 추천제 이게 없다는 점에서 보면은 저는 두통 환자에게 데일밴드 하나 붙여주는 이런 임시 처방에 불과한 것 같아서 좀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논리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재판부 배당을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무작위로 배당하면은 그게 공정한 거고 이렇게 딱딱딱딱 너가 가서 일을 해. 원래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무작위 배당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위 배당 방식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법원 내부의 관행이고 내부의 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구성 조직은 헌법과 법률로 한다고 했던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법률로 재판부 구성 방식을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게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 추천목도 빼겠다는 거고 법률가 단체나 이런 어떤 그 학계 단체라든가 이런 어떤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 예. 그 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왜 위헌인지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판사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과연 국민 주권 어떤 그 국가에서 공화국에서 가능한 일인 것이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사법권은 어떤 그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 정의, 인권,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어떻게 해도 내버려 두는 것, 국민은 관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떤 헌법 규정의 참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기현이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이거 제대로 재판이 안 될 것 같다.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딸랑 판사 한 명 더 붙였더라고요. 예.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저는 불신을 씻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봉합하고 면피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아무튼 지기현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그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거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70년 만에 예. 어느 누구도 적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시간 계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한 다음에 윤석열을 풀어주는 결정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특혜를 줬고 지금은 불참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9번인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건 윤석열도 생각하지 못했을 방법인데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지기현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변호사들한테서 나왔을까요? 윤석열 변호사들이 아마 주장했던 내용일 것 같고 예. 아마 실제 그런데 그 한번 해본 주장을 정말로 믿어주고 결정을 내렸을 때 아마 변호사들도 윤석열도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아니 이게 된다고? 예. 아니 검사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고검장까지 하셨으니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70년간 상상도 못했고 70년간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적용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풀어준 거고 심우정이도 지금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한 건데 잘못됐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도 바로 잡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심우정은 지난번에 특검 조사 세게 받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속보 떴는데 공수처에서 또요 공수처니까 좀 시원찮아요.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외교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심우정이 아크로비스타 사는 모양이군요. 아, 저도 숙소까지는 몰랐는데 아마 그런가 봅니다. 요사촌이네. 작년에 그 총장 됐을 때 예. 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그때 부채기던 문제를 이렇게 이제 딱 1년 만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군요. 예. 예. 그때 특검 조사할 때 이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이것도 물어봤겠죠. 예, 그때 뭐 쟁점이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왜 이걸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이제서 하는 거죠? 이제 시간 여유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이거 할까 말까를 한 1년 고민했나 봅니다. 공수처 참. 그래도 뭐 아직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은 더 믿고 한 번은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좀 화를 사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택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기현하고 심우정하고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심우정이죠. 지기현은 아주 창의적이었던 것이고 조금 개인적으로 아주 독특했던 뭐 개인 돈키호테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인 것이고 심우정은 나쁜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 그런 판단을 하고 끝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이 그때 그 결정을 거부하고 즉시 항고만 하도록 했었어도 아마 검찰이 그 직접 수사권을 뺏길 망정 나머지는 그래도 또 정의로운 검사들도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그 권능은 유지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이 거부하는데도 그것을 괜히 강행을 해가지고 관뚜껑에 못을 닿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과 후배들의 앞날까지 막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어떤 뭐 인간이고서는 그래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이 더 나쁘다고 봐야겠죠. 더 나쁜 점은 혼자만 나쁜 사람이었냐, 동료 후배들까지 다 죽였느냐. 지금 이제 윤석열이 그동안 지금 10차례 넘게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이번에 이제 보석 신청했는데 그 보석 신문하는 그 재판에는 나오겠다고 하거든요. 유리하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세상은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별들과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천동설론자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윤석열 저자는 일국의 대통령을 떠나서 이 사람 됨 자체 인간이 매우 부족한 자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윤석열은 강력부장까지만 했어야 할 사람이다. 검사장부터 간부를 기관을 운영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하고 함께 술 마시는 폭탄주 마시는 사람과의 관계 외에는 나머지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봤는데 어떻게 그냥 그 당시 어떤 인사권자 눈에 콩깍지가 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아랫사람들도 좀 챙기고 두루두루 살피고 그런 게 기관장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은 지 뭐 이것만 신경 쓰는 자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되죠. 검찰 내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의 인사보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훨씬 낫다고 검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검사들에 대해서 훨씬 잘하는 건 윤석열일 텐데도 왜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더 낫다고 얘기했을까? 윤석열은 지하고 폭탄주 마시는 놈들만 잘해줬거든요. 나머지는 다 적이었고 예. 관심도 없었고 추미애 장관은 모르는 검사들이었지만 좀 그동안에 좀 뭔가 소외된 곳에서 고생했던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을 사기를 돋우는 인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공익성이 더 강한 거라 아마 추미애 장관 인사를 더 높다고 평가했을 텐데 그 인사 거기서 보여줬던 윤석열의 그 특성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폭탄주 안 마신 놈 중에서 발탁한 놈도 있기는 있죠. 한동훈이라고. 예. 거기는 왜 그렇게 챙겼을까요? 본인이 갖지 못한 장점을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술도 안 마시고 업무만 연구하고 아하. 소통도 없이 그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본인이 일체 갖지 못하는 그 치밀함 그걸 갖춘 게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약점 그것을 커버해주는 그것이 이제 한동훈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음양의 그 조화가 맞아서 같이 갈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은데 한동훈이 역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남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윤석열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은 윤석열이가 누군지를 아는데 윤석열은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명언이네요. 한동훈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전국 각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지금 뭐 맨날 윤석열 내란 내가 막았다. 비상계엄 뭐 내가 막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떳떳하게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자기가 막았다라고 뭐 어차피 드러난 현상이니까 그걸로 자랑을 하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도 못 나온 거 아닙니까? 인기가 없어서.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수사 재판에 협조를 하게 되면 본인은 영원히 돌아올 길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도 정직하지 못한 자지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관봉권 띠지, 은폐, 뭐라고, 그거는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고 정하셨습니까?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 훼손 사건. 예, 예. 그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들이 그냥 봐도 아, 저자는 눈이 불안해. 거짓말 하는구나. 아, 저자는 좀 정직하게 이야기하네. 금방 알겠던데. 의원님도 보시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금방 아시겠죠? 예.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제가 지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뭐 1년 차 뭐 조금 이제 시작했더만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눈을 막 불안하게 하면서 정직하게 얘기를 못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요. 아마 훼손행위는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자체로 자기의 잘못이 있어서 아마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불안한 그 모습을 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그 수사관이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반상식적인 일을 했느냐. 규정에 상관없이 상식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만한데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걸 이제 밝히는 것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좀 정확하게 그 경위를 밝힐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이 훼손을 한 당사자니까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물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아야 하나 그래도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했다라고 사실대로 고백하면 어느 정도 정상도 좀 참작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왜 얘기를 못 하는 걸까요? 제가 참 저도 잘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지금 수사가 예. 진행되면 그때는 뭐 국회에서 질문 답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문회 방식보다는 조금 더 깊은 추궁이나 뭐 또 자료 뭐 이런 토대로 한 질문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현 검사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의 태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어떤 그 사죄부터 시작했었으면 좀 진솔성, 진정성을 좀 믿어줄 텐데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런 주장부터 한다든가 또 그런 문제가 발견된 걸 알았을 때 왜 상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또 진짜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게 그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걸 자기들도 알았던 것 같은데 이걸 감춰준 배경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뭔가 구체적인 수사가 좀 뒤따라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최재현이 가장 위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적어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증거를 훼손하고 인멸하려고 했을 때는 더 윗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다 이상하죠. 예.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며 왜 그런 문제가 발견됐었을 때 왜 그 징계 조치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뭐 단순히 뭐 돈 10,000원 잃어버린 사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대응을 했을까? 좀 전부가 좀 의심스럽거나 또 이 상황을 오히려 잘 됐다고 즐겼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튼 뭔가 진상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최재현 검사는 태도도 참 불량하던데 좀 놀라시지 않았어요? 예.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하고 예. 완전히 그래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것도 좀 지적을 하셔야죠. 그것은 본인의 심성의 문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초등학생들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 뭐 국회 나오면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그 타고난 본성이 반쯤은 차지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제가 박균택 의원님 나오시면 그런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계속 보면 볼수록 그래 저것이 검사구나 검사스럽다.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님 같은 분은 완전히 천연기념물인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저 이상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아휴. 그런 그 참 특이한 사람들 국민들에게 그 어떤 그 비호감 적개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지금 꼭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항상 국민에게 이렇게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할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욕을 먹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검찰이 해체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박 의원님은 그 수사 기소에서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맞다. 예. 가급적이면 경찰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 아, 검찰이 주는 건 반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 경찰이 흔치는 않은 사례입니다만은 경찰이 일부러 봐주려고 또는 일부러 여건을 얻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건은 보안수사 요구를 해도 잘 시정을 안 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때 아주 예외적으로 뭔가 허용을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촉박한 사건이 있죠. 구속사건, 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런 것들은 또 빨리 스스로 얼른 고치게 해야지 그 경우도 허용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허용한다.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해서 문제되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이용해서 한동훈처럼 뭐 등자를 이유로 예, 뭐 예. 별건 수사, 관련 수사 이걸 하는 경우를 아마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일 텐데 그 경우에 보안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건, 별건 범죄가 드러나면 검사는 절대 스스로 수사하지 못하고 그건 경찰로 이첩을 해야 한다. 예. 이런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싣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사들 태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검찰 해체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예. 또 한 사람 박상용 검사 예. 지금 저 출석해가지고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또 그 검사는 박 의원님을 향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변호하셨던
했던 분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뭐라고 해주셨어요? 그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왜 그러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일단은 심성의 문제 절반, 인격의 문제 절반, 상황의 문제가 절반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래 인격이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그 정치 사냥극을 벌이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수사, 과도한 수사, 진술의합 수사, 여러 파트의 수사를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성이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거 있는 거죠. 지금 저 사건이 인정이 되면 법무부 그 발표 결과에 의하면 저는 인정이 거의 다 뭐 8, 90% 수준에 이른 것 같은데 그게 인정되면 본인은 징계로 그 해임, 면직을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그 막판에 몰린 사람으로서의 어떤 뭐 최종의 그 최악의 그 뭐 발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또 섞여 있는 것이기 그런 때문에 차원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거기에서 저는 딱 그예요. 본인이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다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그걸 모면해 보려고 그 질의하는 박균택 의원님한테 이재명 변호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그리고 나서 또 보수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했다고 합니다.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것, 진영을 나누어 가지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마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춰 보면 아마 저는 그 뭐 의도가 해석이 되는데 아마 성공은 못할 겁니다. 교도관들이 수십 명이 다 어떤 그 뭐 부당한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도한 소환, 그리고 뭐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박 의원님 법률가시니까요. 이번에 통일교를 특검이 수사하면서 통일교 당원이 12만 명 이상 적어도 무더기로 국힘에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한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만 가지고도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 종교 분리의 원칙 우리 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건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치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유착을 하고 이용을 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반드시 뭐 이게 따른 그 어떤 징벌이 따를 것입니다만은 한 가지 조금은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그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 전체가 그것을 다 공유했던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의 그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란 사건 다들 가담한 거나 다름없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투표에 참여했던 18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이 소수의 이 어떤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정당을 다 당연히 그 해산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이 기회에 뭔가 해산이 되든 해산이 안 되든 좀 정상적인 그 정당이 새로 태어나거나 창당에 가까운 좀 이런 그 거듭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위헌정당 정부가 신청해서 법원이 판단하고 해산시킬 수는 있으나 정당 조직, 정치적 결사체는 정치적인 문제로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 그런 계신 면도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과거에 그 김석기 대표가 예. 있었던 통합진보당입니까? 여기가 위헌정당으로 그때 해산됐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은 내란 음모 예비까지만 있었고 윤석열처럼 실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도 못했고 또 이단 종교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 해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정강 정책으로 그걸 표방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전 당원이 그것을 공유했다는 그 특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은 다수가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옹호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나 또 그것을 정강 정책으로 표방을 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법리 해석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는 그 말씀 공감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에서 정식적인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도 뽑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표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제는 우리 극단으로 가야 된다, 대선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당이 만든 대표고 지도부인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국민 정서로 보면은 통진당보다도 뭐 10배는 더 해산이 돼야 할 정당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법리를 가지고서 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뭐 아쉬운 마음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오시면은 여쭤보고 싶은 거 막 두서없이 여쭤봤는데 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사위원으로